55장 냄새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와 향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코로 맡는 모든 것이 냄새라고 한다면 향기는 이제 그 중에서 좋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의미를 조금 좁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몽테뉴가 이제 이 에세이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냄새였기 때문에 후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두루 살펴봅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채취부터 시작을 하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서 좋은 냄새가 났다는 이야기는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아리스토크세누스라는 마케도니아 장군이 이제 그러한 기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플루타르코스가 이제 이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고 여겼는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마도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그 체질이 굉장히 뜨거운 데다가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이제 분석도 곁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뭐라고 두고 있는가 하면 테오프라스투스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이 철학자의 그 감각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그러한 몸에서 나는 좋은 채취는 아마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인들은 주로 냄새가 전달하는 이미지와 의미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몽테뉴가 이제 본문에서 인용문을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인용문은 이제 로마의 인기 희극 작가였던 플라우투스의 것입니다. 작품 중에서 이제 귀신 들린 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향수를 뿌려야겠어라고 작중 인물이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이제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향수를 뿌리면 그것이 땀 냄새하고 범벅이 돼서 온갖 그 소스를 버무린 요리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말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감미로운 냄새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은 이제 마르티알리스가 쓴 풍자시의 일부인데, 특히 그 포스투무스여로 시작되는 인용문은 이제 앞부분 좀 생략이 돼 있어서 좀 그 부분까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자시에 보면 그 자네의 입맞춤에서는 모략 향기가 나네. 자네는 자신의 것이 아닌 향내를 늘 풍긴다네.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늘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은 의심스럽게 보이네. 이 부분이 생략이 돼 있고, 지금 본문에서는 그 포스투무스, 늘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구린내가 나는 법이야 라고 하면서, 뭐 유달리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그 자들을 보면 뭔가 좀 감추려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인상을 준다라는 걸 좀 풍자를 한 거겠죠. 우리가 뭐 일상에서 경험을 하듯이 사기꾼들은 늘 거창하고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본다면 이 타임지의 에세이스트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쓴 그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이라는 책에서 보면 성직자도 아니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대목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뭔가 좀 너무 격에 맞지 않게 또 상황에 맞지 않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스럽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자, 네 번째 인용인 그 호라티우스의 글은 그 호라티우스의 그 에포드 12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좀 맥락이 좀 필요한데요. 이 몽테뉴가 이제 생략한 앞부분을 보충을 하고, 또 원문의 이제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오역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요, 부인? 코끼리만한 남자에게나 어울릴 분이 어째서 내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시나요? 내 비록 건장한 체격이나 넓은 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생략이 돼 있고, 당신의 털 수북한 겨드랑이 밑에 숨은 종양이나 염소 냄새 맡는 일에서는 멧돼지 숨은 곳을 찾아내는 사냥개보다도 더 날카롭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것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제 맥락을 보면 그 어느 나이든 그 부인이 그 젊은 남자에게 잠자리 연애를 하자고 졸라대니까 이제 젊은이가 이제 거절을 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염소라는 것은
호색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염소 냄새라는 그 말이 또 나왔고, 뭐 젊은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자, 채취 탐구에 이어서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냄새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스키타이족 여인들이 목욕 후에 바르는 향기로운 약에 관한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을 참고해야 하는데, 그 거의 기록에 의하면 스키타이족은 이제 건식 사우나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이제 빨갛게 그 달군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칸나비스라는 식물의 씨를 얹으면 그 솟는 연기와 증기를 쐬면서 마른 목욕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나무나 노간주나무, 향나무를 갈아서 물에 개어서 걸쭉한 반죽이 되면 얼굴과 전신에 발라서 이제 다음날 반죽을 떼면 피부가 아주 깨끗하고 윤기가 났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냄새에 관한 이러한 글을 쓰면서 역사에서 읽었던 이 부분을 아마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그 냄새에 민감했던 몽테뉴는 그 좋은 냄새를 즐겼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에세 본문에서 나오는데, 앞선 그 23장에서도 꽃향기를 베게 만든 가죽조끼를 입었다든지, 또 장갑이나 손수건을 사용해서 나쁜 냄새를 차단하는 행동, 이런 것들에서 이제 증명이 되죠. 아마도 이제 전염병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믿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습관, 또 이제 본인이 길렀던 그 수염이 패스트를 막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 신앙심을 고취하는데 향기가 이제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데는 본인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이 몽테뉴의 여행기를 보면 1580년 11월 30일에서 4월 19일 사이에 몽테뉴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둘러보았는데, 이때 이제 그 갓난아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장면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묘사된 거를 쭉 보면 의식 끝에 그 테니스공처럼 만든 작은 향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참석자들에게 이제 향기를 맡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굳게 하고 예수를 향한 마음을 밝혀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기록을 한 바가 있죠. 자, 이렇게 좋은 향기를 향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몽테뉴 후각은 사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베네치아나 이제 파리 같이 그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악취 때문에 그를 괴롭혔는데,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테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고대를 했고, 또 나름 굉장히 그 동경을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도 베네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가서 봤더니 그 늪지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리는 그 오늘날의 파리를 보면 이제 상상이 가지 않지만, 원래 파리는 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진창이 굉장히 깊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서 굉장히 그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다라는 기록이 여러 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몽테뉴가 살았던 당시의 파리도 아마 이 진창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그 냄새로 봤을 때는 견디기 힘든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그 기억이 냄새에 관련된 글을 쓰게 만들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55장 냄새에 관하여에서는 몽테뉴가 생각하는 이 냄새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여러 고전 문헌에서 나온 인용구와 더불어서 몽테뉴 개인의 냄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잘 버무려진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